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윤준상 구단 대 신윤호 2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준상 구단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대 후에 컨디션을 되돌리기 위해서 좀 고생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윤준상 구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존에서의 성적을 봐도 그렇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윤준상 구단은 랭킹 10위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약했던 기사이니만큼 오늘 좋은 바둑 기대가 됩니다. 네, 신윤호 2단 같은 경우는 KBS 바둑왕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2년 연속 본선에 진출을 했죠. 이 선수가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고 입단은 늦었지만 실력이 탄탄합니다. 오늘 윤준상 구단의 이 공격적인 기풍을 공격적인 신윤호 2단이 어떻게 맞받아칠지 아주 기대되는 한판이에요. 네, 창과 창이 맞부딪히는 아주 화끈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상 구단 대 신윤호 2단의 대국입니다. 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신윤호 2단. KBS 바둑왕전 본선에는 여러 번 올랐었는데요. 2014년 GS 칼텍스배 레츠런 파크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 2014년 맥심 커피배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기사들의 별명에서 펀치로 가장 유명한 기사는 원펀치, 원성진 구단이죠. 네. 그런데 윤준상 구단도 어린 시절에는 윤펀치로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공격적 성향을 띠는 기사이고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인데요. 그 힘만큼이나 윤준상 구단은 또 끈기도 대단해요. 그렇죠. 이 선수가 힘바둑이긴 한데 장기전으로 갔을 때에도 승률이 좋습니다. 윤준상 구단의 약점이라면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두다가 실리를 조금 경시할 때가 있어요. 네. 이에 맞서는 신윤호 2단도 이 전투형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 기사가 대국전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여럿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진석 구단도 있고요. 네. 저도 거의 대국을 하기 전에는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30분 전에 대국장에 입장을 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요? 오늘 어떤 포석을 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보통 포석을 어떻게 짤지는 이미 대국장에 들어서기 전에 마음에 두고 있겠죠. 이 대국 시작 직전에는 그냥 마음을 차분히 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초반부터 대형 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준상 구단이 평소에 두던 정석을 안 뒀습니다. 그냥 느는 것은 고전 정석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두 선수 네.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죠. 포석 수순 거의 없이 바로 맞부딪힐 수도 있겠는데요. 자, 좌상의 형태, 바둑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명하게 처리를 할 때에는 네. 이쪽을 단수치고 네. 이을 때 흙은 상변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호구를 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는 잘 두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간명한 처리가 많고 과거에 대유행을 했던 이 밀어붙이기 정석 최근에는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이 정석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안에도 수많은 변화가 내포되어 있죠. 네. 이미 이 정석은 두어지기 시작한 지 약 100년이 된 만큼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처음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100은 이 한 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쪽 꼬부리는 수는 우치미엔 구단이 처음 일본에서 발견한 수이고요. 네. 이 수를 발견한 지도 벌써 제가 볼 땐 7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수의 의미는 그냥 여기를 꼬부리면 이쪽을 두어서 네. 단수 치고 맞고 두 점을 나가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치중을 가면 100이 잡히지 않습니까? 한 수 부족이죠. 네. 그런데 미리 안쪽 꼬부리는 교환이 하나 되어 있다면 미리 이 교환을 하고 네. 밀 수 있다면 지금은 다른가요? 그때는 이쪽을 막으면 지금은 100이 한 수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환이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 이 교환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안쪽 꼬부리는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를 두었고 네, 실전도 이제 끊고 네. 네, 실전은 그냥 늘었는데 이 수는 원래는 여기를 두는 것이 보편화된 정석입니다. 네. 이쪽을 두고 늘 때 그때 이렇게 처리가 되면 네. 가장 많이 알려진 정석이고요. 이때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수 치는 수가 많았다면 최근에 느는 수가 많고 여기서 100의 수는 뭐 미는 수, 젖히는 수, 느는 수, 있는 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정석인데요. 네, 대형 정석의 아주 네. 대표격인 그런 진행인데요. 그런데 실전은 조금 다른 진행이 됐죠? 네, 그냥 늘었습니다. 네. 이 그냥 느는 수가 없진 않아요. 예전에 일본에서도 두어진 적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좌하기 쪽이 백이 탄탄한 만큼 네. 과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네, 실전은 이렇게 그리고 교환되고 여기를 쪽을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네, 지금 그냥 끊어서 네. 한 점을 잡자니 여기 급소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를 맞는 순간 이쪽에 있는 흙 3점이 갑갑하기 때문에 네. 흙은 항상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수읽기를 해야죠. 그때는 이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붙인 겁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실전에 여기를 늘고 흙이 위쪽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신윤호 2단이 뭔가 이 두 점을 공략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어려운 수는 이 뚫는 수인데 이에 대한 변화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여기를 두고 끊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이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이미 3점은 흙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잡혔는데 과연 이 중앙 쪽을 깔끔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백은 이쪽을 젖히거나 이쪽을 두게 되는데 과연 이쪽을 틀어 막을 수 있을지 네. 그런 변화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모양에 대한 결론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수 한 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방 타협이 될 만한 형태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의 수순이 거의 네. 필연으로 보이면서도 또 한 치 앞이 예측이 어렵기도 합니다. 뭐 몇 수는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이후가 또 문제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붙이는 수가 있나요? 지금 신윤호 2단이 저 변화수를 둔 것은 네. 그냥 3점을 잡았을 때는 중앙이 틀어 막힌다고 본 거예요. 네, 지금은 좌변에 102점은 포기를 했고 상변 쪽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백의 타겟이 상변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좌변은 흙이 처리를 했지만 상변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변 수순 보겠습니다. 네. 네, 실전은 이쪽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과연 네.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백이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를 늘든 이쪽을 잡든 봉쇄가 깔끔하게 되진 않는 형태예요. 네. 아마 신윤호 2단이 싫었던 것은 이 3단 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2단 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수가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끊으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나가게 되고요. 네. 축을 봐야겠는데요. 여기를 늘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축이거든요. 네, 이 축은 지금 흙이 유리합니다. 네. 흙돌이 화점이기 때문에 여기 돌이 있다고 보면 깔끔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양쪽이 맛보기로 걸리고 네. 아래쪽을 끊으면 이어서 이젠 뒤로 돌아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잡을 때 단수치면 이 빵 따내면 줄 네. 수가 없고요. 네, 그때 이렇게 붙여서 이런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잡긴 잡았는데 네. 잡고도 이것은 백이 망한 결과죠. 이건 흙이 원했던 대로 바깥쪽이 다 막히네요. 네, 뭐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이쪽을 두었을 때 네. 전체가 워낙 두텁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좌변을 택하지 못했던 거고요. 네. 네, 실전에는 방향을 돌려서 상변 쪽에 공격을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젖히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흙이 꽤 많은 득을 봤는데 네. 이 상변 처리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백이 눌러가고 있는데요. 네. 흙돌이 살긴 살 것 같아요. 이런 데 있기만 해도 여기도 선수 안에서 또 한 집도 나겠죠. 네. 그런데 흙도 괴롭게 두 집만 내고 살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계속 탈출을 시도할지 지금은 선택의 기로인데 일단 흙이 이쪽을 뭐 젖혀가거나 한다면 네.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서도 젖히고 또 계속 눌러가는 진행인데요. 상변 쪽 계속 지켜보시죠. 흙도 그냥 안에서 모양을 갖추기엔 너무 답답한 형태였죠. 네. 약간 흠집을 남겨두고 이제 안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윤준상 구단의 생각은 네. 지금 좌변에서는 꽤 큰 이득을 본 만큼 상변에서는 좀 당해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흙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가위수가 필요하죠. 이제 백이 중앙 쪽에 있는 흙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네. 혹은 상변으로 벌린다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킨다면 이 좌상귀에서 시작된 변화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쌍방 뭐 큰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100을 들고 싶네요. 네. 정말 바둑판에 4분의 1이 가득 찼습니다. 이 바둑 정석 중에 가장 어려운 정석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소목에 상대가 걸쳐왔을 때, 한 칸 높은 이 걸침을 해왔을 때 2칸 협공을 하는, 그리고 상대가 눈목자로 덮어 씌우는 네. 이 요도 정석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외목에서 상대가 들어올 때 씌어가는 대사백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실전에 나왔던 이 밀어붙이기 정석입니다. 네. 뭐 수순도 길지만 부분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 이 밀어붙이기 정석이 약 100년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100년 동안 유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두던 걸 최근엔 두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밀어붙이기 정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대국도 뭐 윤준상 구단이 복고풍 정석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그런 변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윤준상 구단이 선택한 그 수, 최근 10년간 프로시합에서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정도로 생소한 수를 들고 나왔고 새로운 변화가 실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최근 입단하는 신예들의 공부량이 엄청나지만요. 아주 오래된 이 고전 정석을 들고 나왔을 때 가끔은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윤준상 구단도 제가 보기에는 실전에 저 정석 진행을 선택한 것이 완벽하게 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실전의 진행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기분으로 한번 더 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보면 윤준상 구단은 남들이 두지 않는 초반 진행, 그리고 남들이 두지 않는 감각 또는 작전 이런 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윤준상 구단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죠. 네. 이제 보통 윤준상 구단처럼 뭐 공격적 성향을 띠고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은 이 속기 기전에서 성적이 좋거나 또는 후반이 약하기 마련인데, 윤준상 구단은 예전에 국수전 타이틀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장고 시합에서 네. 이창호 구단을 누르고 타이틀을 차지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후반도 강합니다. 뭔가 다른 공격적 성향의 기사들과는 조금 뭐랄까요, 기풍이 맞지 않아요. 네.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개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대신에 보면 이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답지 않게 평소에 대국을 할 때나 또는 같이 연구를 할 때에도 좀 착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을 보완한다면 이 윤준상 구단은 한번 최정상권을 밟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밀어간 수도 강렬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까지의 진행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윤준상 구단이 계속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돌을 압박을 가하고요. 네. 신윤호 2단은 강하게 맞서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전투를 피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셋, 좀 영리하게 싸우고 다섯, 있습니다. 네. 여섯, 뭐 그래도 챙길 건 일곱, 다 챙기고 여덟, 있어요. 네.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베개 붙인 수 날카롭습니다. 흙이 아래로 젖히든 위로 젖히든 붙인 곳 한 칸 옆에 3선으로 늘어주어서 네. 되게 자연스러운 행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느는 순간 중앙 쪽으로 젖혀서 나가는 것과 아래쪽에 2선 젖히는 것이 맛보기가 되었죠. 그럼 어렵지 않게 모양을 갖출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서 젖혀서 중앙 쪽을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인데 네. 지금은 밀어 올리고 오히려 역습을 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 하나, 있고요. 둘, 셋, 넷, 어떤 다섯, 선택을 할지 여섯. 일반적인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둑은 확실히 집은 일곱, 백이 많습니다. 여덟, 네. 아홉. 흙은 아주 큰 집 모양은 없는데요. 네. 바둑이 백이 약간 편해 보이네요. 네. 두터움은 어떨까요? 두터움은 아무래도 중앙 쪽을 윤준상 구단이 한 번 더 보강을 한다면 중앙의 발전성은 흙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또 백이 선수를 쥐고 있고 백이 딱히 얇은 곳도 없고요. 또 백의 두터움이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백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이 좌상 정석에 둬야 될까요? 하나, 둘, 좌상 정석 진행해서 약간 백이 다섯, 편했던 것 같고요. 네. 일곱, 여덟. 그 이후에 아홉. 하변 쪽에서의 처리도 백이 실리로는 좀 기분 좋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윤준상 구단도 지금 중앙 쪽에 뭔가 집을 기대하기 위해서 네. 그냥 단순하게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앙을 넓히면서 효율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백도 좀 서둘러서 그 부분을 지우러 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중앙이 급하죠. 중앙을 가거나 아니면 우상귀에 다가서거나 네. 둘 중 하나인데요. 20초. 하나, 네,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중앙을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의 날일자 수로 인해서 네. 흙이 중앙을 지키기에는 뭔가 실리로 많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윤준상 구단 역습을 가하는데요. 과연 하변 쪽의 백돌 공격이 가능할지 하변은 이미 안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확실한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흙이 먼저 하변을 두었을 때에는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백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곤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십 초. 역시 윤준상 구단은 둘, 공격을 셋, 통해서 이 바둑을 풀어 넷, 나가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신윤호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하변에 있는 백돌은 하변에서 사는 것과 중앙 탈출이 맛보기라고 판단을 해서 차분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이 바둑은 결국 중앙 쪽에 이 흙의 발언권이 20초.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는가 셋,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다섯. 같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뭐 아무래도 흙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도 그쪽이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날일자로 공격을 가면 백이 두기 싫은 자리를 뒤에서 계속 밀어주면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흙은 중앙 집이 생기는 거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돌이켜 보면 이 여섯, 좌변 일곱. 쪽의 날일자는 어땠을까요?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습니다. 둔다면 역시 확실히 중앙으로 향했어야 됐을까요? 중앙을 가거나 아니면 윤준상 구단이 붙이고 늘어두었던 네. 그 자리를 백이 먼저 한 칸을 띄어서 두텁게 정돈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였고요. 뭐 그랬다면 일단 백은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었죠. 네. 뭐 지금도 잡히거나 하는 걱정은 아닙니다만 자연스럽게 중앙에 흙집이 날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드디어 흙이 중앙으로 향하는데요. 이런 형태는 얼만큼 어디까지 지우러 들어가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20초. 하나, 그리고 지금은 하변에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여섯, 이쪽을 좀 신경을 써야 일곱, 되고요. 오히려 여덟, 아홉. 네, 바로 들어가네요. 제가 100이라면 네. 아예 우아기 2선을 밀고 들어가서 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의 신윤호 2단의 선택은 하나, 직선적으로 둘, 삭감을 갔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공격의 칼자루를 윤준상 구단이 쥐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중앙 접전이 포인트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양쪽을 좀 걸려들게 만드는 건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빈상각으로 틀어막나요? 모양으로는 당연히 한 칸을 띄어서 둘 자리인데 네. 신윤호 2단이 백돌도 지키면서 우아기 쪽에 끝내기를 갈 때 좀 더 압박이 되기 위해 20초. 꽉 하나, 틀어 막았습니다. 둘, 셋, 행만은 좀 어색하지만 여섯, 현실적인 일곱, 수순이라고 봐야 여덟, 될까요? 아홉. 글쎄요. 신윤호 2단이 깊게 생각을 하고 착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일감으로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감각상으로는 한 칸 띄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점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 꽤 답답해 보입니다. 네, 지금도 중앙 쪽에 101점을 움직였을 때 한 점이 잡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네. 20초. 100은 주변에 좀 신경 쓸 둘, 곳이 있고요. 셋, 넷, 다섯. 그래도 살려 나와야겠죠. 여섯, 일곱, 저렇게 여덟, 깊숙이 들어갔다가 한 아홉. 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흙도 어쨌든 공격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은 강하게 100의 날짜 붙임수에 대해서 맞끊어서 반응을 할지 네. 아니면 좀 더 유장하게 그냥 전체를 몰아가는 쪽을 선택을 할지 그 수읽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하게 두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크게 당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네. 직선적인 공격인데요. 네, 여기서 신윤호 2단이 1000원짜리를 뚫고 나온다면 네. 흙도 다시 끊어가고 100은 빵 따님을 줄 수 없으니까 한 점을 살릴 때 그때 이 여러 곳의 약점을 둘, 흙이 어떻게 커버할 수 셋, 있느냐 넷, 그 수익기 싸움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네요. 그 반대로 수익기가 끊었어요? 안 된다고 봤을까요?
흙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윤호 2단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중앙을 뚫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 수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가장 강하게 둔다면 일단 여기를 두어서 네. 이 수가 그냥 단순하게 백의 타개에 목적을 둔 수라면 네. 여기를 뚫는다면 흑에게도 피해를 입힐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흙도 약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싫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치고 네. 흑이 이제 여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밀었을 때 네. 백이 한 발 나오고요. 늘었을 때 이 다음에 어떤 수가 없다고 봤을까요? 여기서 당장 수단이 없는 건가요? 지금 모양은 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여기를 찌르고 끊어서 네, 이렇게 필연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백이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축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네요. 네. 이수익기가 이 세 점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실전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백이 수가 없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미 예. 역시 이 침입수가 조금 깊었나요? 네, 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 이렇게 한 칸을 띄었다면 네.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확실히 달랐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나왔다고 보면 네. 여기를 찌르고 나갈 때 그때 여기를 단수치고요. 네. 이을 때 돌파를 하면 아. 이건 다르네요. 이거는 백돌이 여기 실전처럼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끊고 나갈 때 단수를 치면 다음에 여기를 치면 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도 영향력이 다르고 모양으로도 낮고요. 뭔가 중앙 전투에서는 불리했던 윤준상 구단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쨌든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네, 실전은 아예 다른 처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두고 나서 네. 밖으로 끊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여기를 둬서 아래쪽을 먼저 끊었고요. 네. 하나 끊어놓고 네, 그다음 여기까지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갔습니다.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흙이 약점이 별로 없고 백은 여기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 진행은 네, 신윤호 2단이 중앙 처리에서 좀 당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변화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중간 공방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중앙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았습니다. 여덟, 아홉. 아래쪽 2단 젖힘이 들어갔어요. 네, 과연 엮어갈 수 있을지. 네. 이대로 다 내주기엔 너무 큰 모양이죠. 일단 지금 단수를 치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걸리긴 걸렸거든요. 초, 하나, 수는 낮네요. 네, 지금 두 점이 나갈 때 네. 아래쪽 단수를 치면 그 부분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걸리는 형태는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큰 수 아닌가요? 지금은 다시 빵따냄을 주고 네. 여덟, 이제 중앙 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뒷맛이 나쁜 자리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셋, 부분적으로는 흙이 걸렸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지만 저렇게 타협은 있죠. 수를 내긴 냈는데 이 정도로 어떨까요? 그래도 빵 따냄을 준 것은 윤준상 구단이 네. 원하던 그림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백이 아래쪽을 젖혀갔을 때 가만히 이어도 실점보다는 나았을 거고, 뭔가 이 진행보다는 나은 변화는 몇 군데 있었는데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신윤호 2단 이 정도에 만족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뭔가 네. 흑도를 끊어가서 백의 약점보다는 흑의 약점이 더 강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흑이든 백이든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뭔가 흑도 왠지 약점이 많아서 네. 자칫 잘못했다가 걸릴 수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하나, 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은 뭔가를 하지 못하면 집으로는 일단 중앙 쪽에 흑집이 꽤 난 만큼 아홉.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형태라서 지금은 좀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백도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 쪽 수순 보겠습니다. 네. 네. 돌이켜 보면 네. 백이 아래쪽을 젖혀왔을 때 실전에 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걸렸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이어서 이 두 점만 잡히지 않으면 최소한 실전처럼 빵따냄 주는 것보단 낫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부를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수익기라서 이건 네. 모험이라고 쳐도 가만히 이어서 처리를 했다면 실전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는 백도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조차 어렵네요. 그랬던 것이 실전은 여기를 네. 젖혔기 때문에 이건 리듬이 딱 나왔어요. 네, 지금 대젖히는 수가 끊지 않고 이쪽 어딘가를 받는다면 네. 잊고 단수 치는 순간 이 한 점이 잡힙니다. 그 순간 아래쪽이 다 잡히고요. 네. 안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먼저 두 점을 치고 이렇게 치니까 네, 양쪽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래쪽을 받으면 절묘하게 축이죠. 네. 흑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크게 당하고 있는 윤준상 구단입니다. 네. 그래도 집으로는 아직까지는 흑이 좀 득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중앙 쪽 수순을 계속 더 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이 꽤 많이 지워진 셈이죠. 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계속 좌변을 백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윤준상 구단이 빵따냄을 준 것은 전투에 강한 윤준상 구단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좌변도 계속 집으로 손해를 보고 있죠. 네. 중앙에 꽤 큰 모양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마지막. 지워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가일수가 셋. 필요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아픕니다. 참 초반부터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네. 대망의 그 우하기 자리 신윤호 2단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계속해서 수순이 딱딱 나오죠. 백이 흐름을 반전을 시켰어요. 중앙을 막아놨으니까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에서도 큰 소득을 올리고 우하까지 와서 지금은 백이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지금은 백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이런 셋, 식으로 흘러가면 덤이 좀 부담스러운 형태가 다섯. 될 것 같아요. 네. 일곱, 여덟. 그래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긴 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 우상 쪽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백이 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전체 집을 살펴보면요. 좌상기가 8집, 차석까지 11집, 좌하기까지 30집이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집은 전체 아홉. 집을 다 합치면 한 47집 정도 납니다. 네.
흙은 상면이 7집, 중앙에서 하변에 걸친 집을 전부 쳤을 때 30집이 조금 약하고요. 우하기까지 37집. 지금 집만 보면 한 52집 정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집만 보면 덤에 걸려 있는 형세군요. 네, 하지만 미세하죠. 지금 47대 52입니다. 다섯,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곱, 우산기 쪽에 약간의 이 뒷맛. 네.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굳힘 자리는 약간 당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변 쪽은 흙이 두었을 때보다 백이 두었을 때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덤이 약간 마지막. 부담스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그래서 한 발 더 오네요. 보통은 한 칸 뛰는 자리라면 네. 지금은 눈목자까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흙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금 벌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됐죠? 신윤호 2단 좀 쉽게 둔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만큼 우세를 확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물러설 만큼의 우세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신윤호 2단이 물러섰다고 표현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넷, 뭔가 더 생각을 하고 여섯, 더 강하게 둘 수 일곱, 있을 것 같은 자리를 그냥 쉽게 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뭔가 손놀림으로 봐서는 정확한 형세 판단이 동반이 된 것 같습니다. 국면은 이대로 점점 정리가 되고 흙이 해볼 때는 더 없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우변이 집이 난다면 네. 바둑은 생각보다 미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계산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난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번 중앙 쪽 처리까지 마지막까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좁혀졌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중앙에 늘어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윤호 2단은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셋, 넷, 다섯.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세합니다. 중앙도 흙이 먼저 손을 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이 바둑 셋, 굉장히 미세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미 미세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백 쪽에서 변화를 구한 거죠? 네. 지금 안에서 수가 난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네. 이제는 미세한 개가는 없어졌네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졌고 귀의 사활만 중요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2번 남았습니다. 살 수 있지 않나요? 뒷맛은 나빠 보이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연장책이죠. 지금 치받으면 1의 2 자리를 치중 가서 네. 그 후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치중을 가면 네, 일단 치중 갔죠.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혔어요. 네. 바깥쪽에 어떤 뒷맛이 있을지를 봐야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마지막 초읽기까지 지금 갑니다. 신윤호 2단이 뭔가 수가 있다고 보고 네. 건드리기 시작을 한 것인데 안 된다면 다 손해죠? 다 손해죠. 그것도 꽤 큰 손해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 어떤 하나, 수를 준비하고 둘,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뭐 저런 식으로 두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네, 지금 화점 한 칸 아래 갖다 붙여서 뭔가를 노릴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가 있나요? 네, 지금은 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신윤호 2단이 그 전에 약간 유리했던 형세에서 그냥
많이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두다가 하나, 갑자기 개가를 해보니까 미세하니까 좀 당황을 하면서 순으를 내려갔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별 수가 없다면 지금 다 이런 수순들이 보태준 수예요. 네, 그것도 뭐 조금 보태준 것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이 어떻게 처리를 끝내야 할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분명히 맛은 하나,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백이 답이 보이질 않네요. 다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곳이 다 잡히는 여섯, 순간 네. 다섯 집은 뭐 훨씬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미세한 상황에서 다섯 집 손해라면 네. 치명적이죠. 그리고 지금은 국면이 많이 정리가 돼서 뭔가 변화를 구할 곳도 남질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신윤호 2단이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냉정한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과연 이렇게 다 잡히고도 개가가 맞춰질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늦게 노선 변경을 했는데요. 이미 손해는 봤고요. 네, 그래도 뭔가 백이 우변에서 득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변만 본다면 그래도 처리는 잘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셋, 흑이 넷, 이겼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해가 워낙 컸군요. 네, 그것도 작은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셋, 약 15집 차이 넷, 나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확실히 손해를 많이 여덟, 봤습니다. 아홉. 이 정도 국면에서 그 정도 차이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네, 치명적이죠. 원래 그 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 우상에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나요? 일단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두면서 상중앙 쪽으로 이제 상변 쪽으로 백집이 났어야 하는데 백이 우변을 틀어 막은 것은 상변이 깨진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이 우상기에서 흑집이 늘어난 만큼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우상기의 흑집이 한 19집 정도 제가 계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25집이 납니다. 흑집도 그만큼 늘었고 백집이 또 줄었고요. 네, 뭐 우변에서 백이 약간 득을 본 것은 상변 깨진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네. 선우수도 바뀌고 다섯, 많이 손해봤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죠. 뭐 윤준상 구단이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뭐 사고가 날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끝내기라고 할 만한 곳도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고요. 정리를 하는 수순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앙은 백이 좀 붙겠네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정도 붙는 걸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중앙을 여기를 두고 틀어막는 네. 데까지인데 지금 사석은 백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까지 9, 10, 13, 15, 20, 31집, 네. 32, 40, 여기까지 다 세주었을 때 한 48집 정도 나거든요. 네. 흑집은? 흑집이 48집 정도이고요. 이곳이 8집, 13, 27, 32, 40, 한 62집 정도 납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아까 계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면 15집 차이거든요. 네. 네. 글쎄요. 네. 지금은 웬만해서는 뭐 흙이 지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차이를 좁히는 건 몰라도 역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실전에 윤준상 구단이 지금 중앙 쪽에 깊숙하게 침입을 했습니다. 네. 저수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이긴 했는데요. 네, 과연 결정타를 준비하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획은 그냥 셋, 조심조심만 넷, 하면 되는 형세였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윤준상 선수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치받아서 흑도를 살릴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넷, 다섯, 그 변화가 여섯, 쉽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치받으면 백이 꽉 막아서 흑이 연결하고자 할 때 백이 호구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상비한 쪽과 이 중앙 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흑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저 한 점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뭐 실전도 그렇게 흘러가죠. 뭐 역시 형세에는 지장이 없고요. 네. 마지막 약간 흑이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네. 형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찝은 수가 유리할 때는 저런 곳은 받아주는 것이 편하긴 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이 중앙 쪽에서 흑이 손해를 봐서 차이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10집 이상 아닌가요? 네, 한 11집 정도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차이는 다섯, 좁혀졌지만 여섯, 그 사이에 정리도 일곱, 더 많이 여덟, 됐고요. 아홉. 네, 지금 백이 두어가는 저곳이 마지막으로 신윤호 2단이 노릴 수 있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찜찜한 자리이긴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백도 자충이 차 있어서 이 중앙과 관계돼서 큰 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지막 노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둘, 셋, 넷. 어떻게 받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 한 점을 이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당장은 이을 하나, 수 있을 것 같기도 둘,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악수를 씁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끄는 것인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저렇게 이었을 때 백이 젖혀서 흙 5점을 잡고자 했을 때 중앙과 연관이 되어서 수가 나질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백도 자충이 차는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젖히질 못했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흙 5점을 잡고자 백이 2선을 젖혔다면 네. 흙이 끊어가고요. 1선을 단수 쳐서 5점을 잡을 때 5점을 버리면서 전체를 끊어갑니다. 그 순간 중앙 쪽이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전히 집 차이는 뭐 11집, 12집 정도 차이 나는데요. 네. 신윤호 2단도 중앙에서 득보고 우하까지 왔을 때는 이 바둑 정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 지나친 낙관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상기에 수를 내려갈 때에도 그 상황은 미세했기 때문에 네.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냉정하지 못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흙이 상변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변이 사활이 엮이는데 손을 뺐습니다. 지금 백이 3점을 단수 칠 때 흙이 3점을 이을 수 없는 형태인데 손을 뺐어요. 마지막 하나. 잊는다면 전체 사활이 걸리는 건가요? 지금 이으면 1선을 젖혀서 흙이 다 잡혔죠. 이건 뭔가요?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후퇴를 해야 하는데 네. 반면 12집 차이였는데 흙이 한 하나. 7집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또 이었어요. 이건 윤준상 구단답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요? 착각이 나왔네요. 이건 심한데요. 착각이 나왔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퇴를 했으면 네. 미세하거나 백이 역전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준상 구단이 마지막 아예 상변 사활이 살아있다고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넷. 윤준상 구단. 마지막에 정말 윤준상 구단답지 않은 착각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런 착각은 네. 정말 프로기사 생활하면서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너무 쉽죠. 만약 저런 수준의 사활 문제라면 네. 윤준상 구단 1초면 풉니다. 네, 신윤호 2단 마지막에 해프닝이 있었네요. 본선 3회전에 진출합니다.
이런 바둑은 참 승자도 패자도 먼저 복귀를 시작하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 약간 표정에서도 스스로 약간 어이없어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 윤준상 구단이 약간 착각이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초반에 설명을 했는데 네. 글쎄 오늘 바둑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착각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바둑은 역전에 역전을 계속 거듭하는 바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직전까지만 해도 네. 완벽한 수익기를 통해 전투를 제압한 것은 윤준상 구단이었는데 마지막 착각이 약간 아쉬웠고요. 네. 신윤호 2단은 뭔가 행운이 함께하는 만큼 다음 대국에서도 아주 좋은 내용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윤호 2단이 윤준상 9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3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2회전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